22년 9급 국가직공무원 행정학 개론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2번 능력발전의 기회부여, 3번 폐쇄형 충원 방식, 4번 신분의 보장. 정답은 1번의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입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생활급 중심 보수체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는 직위분류에 기반한 실적주의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정책의 유형 중 정책 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1번 추출정책, 2번 구성정책, 3번 분배정책, 4번 상징정책. 정답은 1번의 추출정책입니다. 정책 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부담시키는 정책은 추출정책입니다. 징병, 조세, 각종 부담금 및 성금, 토지 수용 등과 관련된 정책이 이에 해당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위는 한 사람이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2번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을 의미한다.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유사한 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의미한다. 4번 직무 등급은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해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을 의미한다. 4번 문제입니다.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 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 집단은 정치 조직화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1번 대중정치, 2번 고객정치, 3번 기업가정치, 4번 이익집단정치. 정답은 2번의 고객정치입니다. 고객정치는 정부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비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소수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동기 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브룸의 기대 이론, 니은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디귿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니을 엘더퍼의 ERG 이론, 미음 맥그리거의 X 이론, Y 이론. 기억의 브룸의 기대 이론과 니은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디귿의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과정 이론에 해당합니다. 니을의 엘더퍼의 ERG 이론, 미음의 맥그리거의 X 이론, Y 이론은 내용 이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2번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 3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4번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나카무라와 스몰루드의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 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 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2번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3번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 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4번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만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은 정책 집행자에게 위임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목표 관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 니은 중장기 목표를 단기 목표보다 강조한다. 목표 관리제는 중장기 목표보다 비교적 단기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목표를 강조합니다. 디귿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 니을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목표 관리제는 정성적이거나 주관적인 목표가 아니나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목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번의 기억 디귿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나열하면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의 순서입니다. 수정예산은 본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수정하여 제출한 예산을 말하며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이 의결된 후에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제출한 예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라의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가는 1990년대 등장한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 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의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나는 1970년대 등장한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활동으로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다는 1900년에 등장한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 왈도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의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그래서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2번에 다, 라, 나, 가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속비, 2번 수입대체 경비, 3번 예산의 재배정, 4번 예산의 이체. 정답은 3번의 예산의 재배정입니다. 예산의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 배정의 범위 내에서 하급기관에게 예산액을 배정해주는 것으로 예산 집행의 통제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정부 간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 국가를 지향하였다. 2번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3번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4번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 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 실패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번 정직은 징계 처분의 일종으로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의 2분의 1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정직은 징계 처분의 일종으로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4번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 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14번 문제입니다.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에서 일선 관료들이 처하는 업무 환경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원의 부족, 2번 일선 관료 권위에 대한 도전, 3번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4번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 대상 집단. 정답은 4번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 대상 집단입니다.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란 정책의 최종적 과정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하위직으로 구성된 공공서비스 집단을 말합니다.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 대상 집단은 일선 관료들의 적응 방식과 관련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최적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합리성뿐 아니라 기관, 판단, 통찰과 같은 초합리성을 아울러 고려한다. 2번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 조직과 같이 조직 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3번 점증 모형은 실제 정책의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4번 회사 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회사 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전략과 문제중심 탐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2번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 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3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면 정치적 중립과 기본권인 참정권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번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17번 문제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2번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3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신청 없이도 법적 기준에 따라 재원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번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18번 문제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2번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 의결기구로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4번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9번 문제입니다.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결산보고서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 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1번 전자문서, 2번 정보기술 아키텍처, 3번 정보시스템, 4번 정보자원. 정답은 2번의 정보기술 아키텍처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